네, 안녕하세요. 황 교수님입니다. 오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7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인상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상요 전국시대 사람이고요. 조나라 사람입니다. 조나라 사람. 그 조나라 해문왕 때 그 승상까지 올라갔고, 처음에는 이제 책사로 발탁이 되어서 국가가 어쨌든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나중에 이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사마천이 이 사람을 연파 인상여 열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파 인상여 열전,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연파라는 사람과 인상여라는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한 사람은 장군이었고, 이분은 이제 재상, 그러니까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사마천이 이 두 사람을 끄집어내서, 찾아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전에서 이분들 그 연파 인상의 열전 앞부분에 이 두 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연파라고 하는 장군은 양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양장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양장이라는 말? 이게 선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장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공과가 많아서 조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장군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적으로 용기가 있고 용맹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괜찮은 장수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상여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이제 이어서 소개를 하는데, 인상여는 누구냐면은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그래서 이제 조나라, 이 당시에 그 왕, 조나라 이제 해문왕인데, 해문왕의 그 환관 중에 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환관의 집에 사인이었다. 그러니까 집사, 그러니까 집에서 허드렛 일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환관이 갖는 지위도 그런데 그 환관 집에 일개 사인이었다. 연파는 앞에서 이제 계속 이 두 분을 소개를 하는데, 한 사람은 뛰어난 장수였고, 능력이 출중했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한쪽은 굉장히 대비되는 표현이죠. 한 사람은 가난했고 환관집의 일개 사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진나라가 있죠. 진나라.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합니다. 이 진나라가 이 나머지 7개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니 굉장히 지금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뭐냐면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한 300년 전 정도쯤의 이야기입니다. 300년 전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 많은 일치룽이 서로 이제 그 힘을 키우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점점 진나라가 강대국이 돼가는 그런 시점이죠. 조나라는 상대적으로 점점 국가의 그 어떤 능력이라든가 국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로 이제. 근데 이 조나라 해문왕이 어느 날 화씨의 벽이라는 걸 얻어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이라고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그 사진을 보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옥으로 돼 있는데 초나라에서 나온 보물입니다. 근데 이 화씨의 벽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손에 넣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칠웅의 어쨌든 패자,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행사하는 그런 패자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근데 이 화씨의 벽을 조나라 해문왕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야심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진나라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사실은 외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격식을 차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협박이었죠. 그만한 이제 실력들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너 그 화씨벽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15개의 원문에 이렇게 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큰 도시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일대에 있는 15개의 마을을 줄 테니까 대신 그거를 넘겨라. 근데 조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진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겪어온 그 행보를 보면은 절대 진나라가 땅을 줄 리는 없다. 이거는 이런 조건을 건 것은 화씨의 벽을 손에 넣기 위한 하나의 협박에 불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됐죠. 고민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와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래도 줘도 땅은 안 줄 것이고, 안 주면 그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무연이라는 사람이 전에 그 무연이라는 사람, 이 환관이 무고를 당해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상여라는 사람이 지혜를 내서 이 무연을 구해냅니다. 사실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하죠, 무연이. 제 사인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좀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인상여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묻죠. 그랬더니까 인상여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주고 나서 만약에 15개의 성을 진나라가 주지 않으면 그건 진나라의 허물입니다. 이게 다른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굉장히 흉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근데 만약에 이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를 빌미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화씨의 벽도 빼앗길 거고 나라 자체의 존망의 위협이 있습니다. 줘야 됩니다. 저를 사신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해문왕이 인상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의심도 들고 했지만은 뭐 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갖고 와라, 갖다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상여가 화씨의 벽을 들고 진나라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진나라 왕이 이제 기쁘잖아요. 화씨의 벽이라는 그런 보물을 자기가 소유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게 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궁의 외곽에 이제 연회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무의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쭉 앉혀 놓고 여기에서 인상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전후 기록들을 보면은 외국에서 사신이 와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군주의 대표자 아니에요. 대표자니까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야 되는데, 예우를 하려 그러면은 뒤에 이제 구빈의 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을 해야죠. 의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개 술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화씨의 벽 어떤 거냐 갖고 와봐라. 그래서 그걸 들더니 술 마시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함부로 그걸 막 만지고 막 그래요. 상황을 인상여가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저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으로 봐서 15개의 성은 고사하고 이건 아니다, 상황 판단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해도 너무하는 거죠. 아무런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저런 행동. 그래서 인상여가 진나라 왕에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화씨의 벽에 약간의 흠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 그러면서 화씨의 벽을 인상여에게 주죠. 그랬더니 그거를 딱 가지고 이 이제 연회장의 한 누각 옆에 인상여가 씁니다. 그리고 아주 엄한 그러니까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 왕께서 처음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격식을 차려서 화씨의 벽을 주면 15개의 성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우리 진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대소신료들이 모여서, 임금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숙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이제 진나라 왕에게 보낼 때 그래도 이제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고, 진나라가 대국인데 대국이 소국을 상대로 그런 어떤 거짓 약속을 할 리는 없으니까 진나라 왕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신뢰를 하고 이렇게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왕께서는 정식의 의전도 밟지 않고 한낱 술자리에서 이 보물을 조나라 왕이 보낼 때는 5일 동안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의식을 갖춘 다음에 이걸 지금 들고 왔는데, 이건 지금 당신께서 무슨 완구품 놀이개 하듯이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 왕께서는 이런 약속도 지키지도 않으실 것 같고, 지금 이건 예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벽과 함께 이 기둥에서 내 머리를 박살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표정과 말이 너무나 엄숙하고 진지했기 때문에 진나라 왕이 깜짝 놀래죠. 그래서 우선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임금께서 목욕 재개했듯이 임금님께서도 5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빈의 예를 갖춰서 정식으로 이것을 받는 의전을 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화씨의 벽에 이제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5일 목욕 재개를 하는데, 그날 인상효가 생각을 해요. 도무지 이거는 그냥 받고 나서 이 화씨의 벽이라는 것이 탐이 나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뿐일 거고, 저 사람 신뢰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자기랑 같이 동행했던 사람을 변장을 시킨 다음에 이 화씨의 벽을 다시 조나라로 그날 저녁에 보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완벽 귀조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조나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죠.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전할 완자고요. 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슬이라는 뜻이, 화씨의 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완벽하다, 저 사람 참 완벽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완벽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완벽 귀족. 그러니까 화씨의 구슬을 온전히 보존해서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나중에 5일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진나라 왕이 예를 갖추고 화씨의 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인상효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임금께서 처음에 보여줬던 저희들에게 그런 어떤 태도,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기에 임금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날 이 화씨의 벽을 조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나라 왕은 굉장히 분노했죠. 당장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때 얘기를 하죠. 뭐 죽이셔도 됩니다. 저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으나. 근데 임금께서 우리 약한 조나라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력으로 침공해서 그것을 취하실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형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 이런 일로 나를 죽인다 그러면은 진나라에게 큰 어떤 그 허물이 될 것입니다. 그걸 잘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진나라에서 여러 숙고를 해서 얘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진나라가 얻을 게 없죠. 명분도 명성도 뭐 어떤 하나의,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처음 사마천이 인상효를 소개하는 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가 또 뭐가 나오냐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화씨의 벽 이야기가 쑥 들어갔고 15개의 성을 주고받고 뭐 이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나라가 뭐 주변 나라를 계속 침공을 하죠. 자기네들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는데, 어느 날 조나라 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기 서하에 민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 이름인데 민지. 여기서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뭐 연애도 즐기면서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나라 왕이 또 걱정에 빠집니다. 아,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나라를 비워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진나라로 오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약에 진나라로 간다 그러면 굉장한 위협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최근에 그 싱가포르라든가 뭐 베트남이었나요?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연상을 해봤습니다. 실력으로 볼 때는 이제 말도 안 되죠. 미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데가.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핵을 개발해서 뭐 이렇게 자꾸 위협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무역 보복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소모적인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럼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럼 김정은이가 미국으로 갑니까? 그래서 적절한 자기네들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을 갖다 지킬 만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서 만나자는 거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나라에서 굉장히 그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인상여가 이때 가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나라 왕이 이 민지로 가요. 아니나 다를까 아예 애초부터 진나라 왕은 조나라 왕을 모욕 주고 굉장히 그를 이제 가볍게 대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악기를 준비해서 제가 듣기에는 조나라 왕께서 이 악기를 잘 하신다 그러는데 이 연회를 위해서 한번 연주를 좀 해보십시오.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그 나라들의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악기를 연주를 해야 돼요. 내키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그 사관이 이 일들을 갖다 기록하는 사관이 바로 그 옆에서 다 보란 듯이 기록을 해요. 조나라 왕 누구가 진나라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다. 아주 굴욕적인 표현이죠. 이때 인상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렇게 두드려 치는 악기가 있어요. 두드려 치는 악기가 있는데 그걸 딱 들고 나와서 왕께서 이걸 잘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좀 연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안 하겠다. 그리고 너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임금이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이때 인상여가 결연한 의지로 얘기를 하죠. 임금님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조나라가 굉장히 불리하고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막 군사들을 깔아놓고요.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진나라 왕과 제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나라 왕이 저 새끼 마지못해서 이제 툭 손으로 한번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인상여가 조나라 사관을 시켜서 진 왕이 조나라의 왕을 위하여 이 악기를 사실은 축수하는 악기입니다. 축수. 축수하는 악기.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주로 그런 데 사용되는 악기. 조나라 왕을 위해서 진나라 왕이 고를 연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밀리지 않는 거죠. 이 에피소드가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인상여에.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까 그 완벽귀족.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파 인상여 열전인데
사마천이 앞에서 소개도 연파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먼저 소개. 양장이다. 양장이라고 하는 말을 그 장수를 뜻하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죠. 무슨 용장이다. 혹은 아주 싸나우면 맹장이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지장이다. 덕장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양장이라는 말을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마천이 양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양장을 그냥 단순하게 현명한 왕이다. 현명한 장수다. 뭐 그게 아니고 이 고대 언어에서 양이라는 말을 표현을 보면 갑골문의 양이 이렇게 써요. 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해보면 이렇게 해서 돼지 꼬리 같은 게 아래 위로 이렇게 4개, 이게 양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집이거든요. 집. 그 다음에 이게 주랑이래요. 주랑. 여러분들 혹시 그 북경에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화원 같은데 그 서태후의 여름 별궁 이화원 북경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이화원에 가보시면 그 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회랑 복도로에서 지붕이 얹혀져 있고 그게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게 이 주랑이 지금 4개나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데 양갓집 교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양갓집. 그럼 선량한 집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양갓집 교수라는 것은 부와 권력,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천이 연파와 인상효를 소개하면서 연파를 먼저 내세우고 그가 양장이었고,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과 배경과 이 모든 것에서 대조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 열전에 들어서면서 에피소드가 첫 번째도 완벽귀조, 두 번째도 민지에서의 어떤 승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문경지교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문경지교. 이 연파 인상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주인공이 다 누구예요? 주인공이 인상효예요. 인상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하고 환관집 사인이었다. 문경지교 얘기를 잠깐 뭐 우리 잘 아는 얘기긴 하지만 인상효가 임금이 이제 막 이런 일을 민지에서의 막 외교적 성과죠. 쉽게 얘기하면 꿀리지 않고 강대국 앞에서 국격을 지켜내고 인상효를 승상의 자리에 올리죠. 서열로 본다 그러면은 연파하고 인상효가 지금 같아졌어요. 연파가 계속 짜증이 나는 거죠. 나는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얘는 딱 보면은 지금 혓바닥 하나 놀려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길에서 인상효를 만나면 그 엄청난 모욕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다녀요. 근데 인상효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했느냐? 무슨 나라라는 것이 뭐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외교적인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거리에서 연파가 나타났다 그러면 뒷골목으로 막 해서 다녀요. 그러자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냐? 인상효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나라와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이제 식객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추종을 하는 건 이 사람의 용맹, 목숨을 불사하는 어떤 그 지혜,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을 흠모해서 와 있는데 이 사람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상효가 도망을 다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린 다 떠나겠습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인상효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얘기를 하죠. 맹수 2마리가 있는데 이 2마리가 서로 싸워. 니네들이 보기에 이 연파를 더 두렵냐? 진나라 왕이 더 두렵냐? 사람들이 다 진나라 왕이 더 두렵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화씨의 벽을 지켜낸 사람이야. 내가 연파를 두려워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내가 만약에 연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기서 싸우면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나라의 멸망만 앞당길 뿐이지 않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연파가 들어요. 연파가 듣고 나서 형벌 도구를 등에 짊어지고 인상효를 찾아오죠. 그런 사진들 여러분들 많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장수가 왜소하게 보이는 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는 뭐 채찍 비슷한 형벌 도구를 들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문경지교예요. 그럼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상효죠. 그래서 이 둘의 화해가 있고 난 이후에 사마천의 기록이 뭐냐면요. 다른 세세한 기록이 없고 조나라가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 얘기만 쭉 나열이 됩니다. 연파 인상효 열전이에요, 이게. 여기서 연파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 나중에 이 연파의 일생을 보면은요. 나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죽어요. 계속 자신의 어떤 공을 인정받지 못할까 봐. 물론 문경지교와 같이 이런 직접적인 사과 뭐 이렇게 이런 예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또 그래서 권력 싸움에서 피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죽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연파 인상효 열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상효 열전 사마천의 생각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자, 사마천의 처음에 연파와 인상효를 소개하는 대조, 그 다음에 삶, 이런 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에서 인상효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상효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여기 지금 관계가 쭉 나오거든요. 이 관계에서 사마천이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한 것은 누가 봐도 지금 연파 인상효 열전은 인상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관계성에서 연파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배경이 조건이 남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죠. 게다가 능력까지 있었어요. 인상효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에요.
국가의 격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군사력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문경지교 이후에 조나라의 군사적 승리라고 하는 것들은, 자, 그 얘기는 뭘 하죠? 이런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전투에서는 그냥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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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만 쭉 나옵니다. 사회가 진영으로 나뉘고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진영에서는 경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발휘할 때가 있죠. 국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소통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인상효를 항상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어떻게 평가를? 자신의 목숨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 차례 에피소드에 다 등장하는 게 공통적으로 그런,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벽에 기둥을 에다가 내 머리를 박살내서 죽겠습니다. 화시의 벽 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깨버리고 내가 머리 깨고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민지에서는 임금님과 제 사이가 지금 제일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뭐 경호원들도 있고 여러 개 있겠죠. 뭐 좋아, 내가 내 몸에서 튀는 피가 당신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이 다 관계 속에서 파악이 되는, 대의를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연파는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고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항상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민지로 떠날 때 아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민지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인상현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내가 이 임금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쫙 떠납니다. 나라를 떠나는데 연파가 배웅하러 와요. 여기 이제 임금하고 사신들이 쭉 이제 국경을 넘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연파가 배웅을 하러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달 동안 만약에 아무 소식이 없고 돌아오지 않으시면 임금님의 태자를 옹립을 해서 왕을 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합리적이죠, 굉장히. 왜냐하면 국정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고 치밀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이 분위기에서 안 그래도 지금 찜찜해요. 이 왕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막 그러는데, 여기다가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사고 자체가 굉장히 태자를 옹립해서 왕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연파예요. 자신의 뭐 정치적 고려 뭐 이런 걸 다 했겠죠. 겉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늘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이지 않아요. 이거를 깨는 게 바로 문경지교예요. 난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내가 너를 갖다 피하는 거는 이러한 배경에 있어요.
내 진나라 왕 앞에서도 머리 깨겠다고 한 사람인데 내가 너까지 거 두려워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하지만 대를 위해서 나를 감추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인상여의 사마천이 인상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옳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조건과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의 일생이 계속 질시와 어떤 초조함과 불안과 결국은 자기 나라에서 죽지도 못하고 타국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이것이 연파의 인상이야. 연파의 일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마천이 연파 인상여 열전에서 인상여를 뭐 당시에 어떤 그 서법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연파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뭐 사마천이 긍정적으로 아무 연파 인상여 열전에서 연파를 앞에 내세워 인상여 연파 열전이라고 하지 않고 연파 인상여 사마천의 역사 기술 방법이죠. 그 글들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시면서 우리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국가 간의 어떤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의 갈등 구조가 있고 어떤 조직을 대변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구조들이 늘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남과 비교하고 남에 앞서서 나를 갖다 내세우는 사람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신경질적이고 짜증이고 불만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조건은 무관한 거예요. 사마천은 그 인상여라는 말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인자가 무슨 인자냐면요. 길거리에 이렇게 흔해가지고 이렇게 나뒹구는 그런 들풀 인자예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도 관계 중심적 사고,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고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격을 지켜내고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내고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그래서 어떤 군사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것이 이제 연파 인상의 열전을 그들의 일생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고사성어뿐만 아니라 그 인상여와 연파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아주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